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도로 5번째인 지자체장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지정한 건축법 도로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 각종 개발법령에서 건축법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각 개별법에 따라서 도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상당히 혼란스럽죠.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건축법 도로와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사실상 도로로 구분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도로를 기존 도로와 현황 도로로 구분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개발행위허가 진입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허가 법령에 있는 도로를 이해할 때는 먼저 현재 도로가 있냐 없냐, 내 대지와 연결할 수 있는 현재 토지 이용 상태가 도로인, 그러니까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가 있느냐와 예정도로, 즉 지금은 자동차와 보행이 곤란하지만 안 되지만 앞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 그건 뭐 토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사용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현황 도로가 있다면 건축법 도로와 그리고 건축법 도로가 아닌, 그러니까 협의의 현황 도로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내가 내 대지가 맹지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첫 번째, 내 대지가 현황 도로에라도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다면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첫 번째 구분. 그래서 붙어 있다면, 현황 도로에 붙어 있다면 그 현황 도로가 건축법 도로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라는 거죠. 여기서 건축법 도로란, 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정도로 4가지와 지정도로 하나를 말한다고 앞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현황 도로란 비록 외관상으로는 지정도로와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와 그렇지 않은 협의의 현황 도로로 나눈다면 두 가지는 외형상으로는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타인의 건축허가 시에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다면 똑같은 현황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 도로가 돼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나,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타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현황도로를 우리는 사실상 도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도로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신청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대지 접도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접도의무는 뭐였습니까?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자, 그 도로가, 그러니까 그 현황 도로가 타인 소유일 때는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이해관계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현황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 도로인지 또는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 도로인지 외관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 2조 1항 11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은 도로다. 건축법 도로는 반드시 현재 상태가 또는 앞으로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너비는 4m여야 한다. 그래서 가목의 법정도로, 나목의 지정도로,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행정청이 위치를 지정 공고했기 때문에 행정청의 지정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2조 1항 11호의 5가지 건축법 도로 하나인 남옥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허가에서 접도 의무가 충족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도로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도로를 건축법의 지정도로라고 합시다. 법원에서는 행정청의 지정도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건축법의 지정도로와 지정되지 않은 현황도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즉 건축법의 지정도로와 현황도로를 외관상으로 구분할 수 없고 타인이, 그러니까 옆집에서 건축허가 시에 그 진입로를 허가권자에게 건축법도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허가권자가 지정하였다면 그 근거가 개별적으로 도로 그 건축허가서에 첨부되는 도로관리대장에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확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관리대장으로 확인한 게 정확하고요. 다시 말하면 건축법의 지정도로란 실제 현황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 중에서 허가권자가 개별 건축 허가를 하면서 그 개별 건축물 진입 통로라고 지정한 도로일 뿐이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처럼 그 도로 개설 공사 기준이 법령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관상으로는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건축법 도로가 되거나 또 건축법 도로에 접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44조의 대지와 도로 관계, 즉 접도 의무가 충족되었다고 하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내 대지가 건축법 도로에 접하면 허가가 되고, 반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대지가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해 있으면 접도 의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그 현황도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대지가 접한 현황도로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2조 1항 11호 남옥의 지정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도움이 되겠죠. 자, 표를 한번 보면 건축법 도로가 만들어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허가 신청자가, 그러니까 내 대지에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 허가 신청자가 허가 신청서를 건축법에 정해진 기준에 맞게 제출하겠죠. 이건 신청자 의무니까요. 거기에 접도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배치도 같은 것들이 건축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세움터에 올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그 진입로가, 접도 의무의 도로가 타인 소유라면 그 동의를 받는, 사용허락을 받아서,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서 그걸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하면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면서 지정도로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 지정이 먼저가 아니고 허가와 동시 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자체, 옛날 같으면 지자체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고고시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것은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죠. 그러니까 개별 건축마다 도로관리대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관할구역 내, 지자체 관할구역 내 전체적으로 도로관리대장을 또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9년 8월 13일부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표시하라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을 준공하고 나면 이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 때 허가 신청자는 현황 도면을 그려서, 배치도가 들어있는 현황 도면을 그려서 준공 서류에 같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공해서 그걸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알고 그때그때 허가 신청자, 그러니까 옆집 건축물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도로가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현황 도로가 아닌지 긴지 이걸 구분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만나는 도로, 즉 내 대지에 접한 도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현황 도로라면 그 현황 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는데, 이때 확인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건축법 2조 및 44조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인지 또는 4m 이상의 도로가 될 수 있는지와 건축법 45조의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동의가 필요한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지, 건축법 도로가 이미 되었다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죠. 두 가지, 너비 기준에 맞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 대지에 접한 현황 도로가 4m 이상이고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도로라면 내 대지는 접도 의무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비가 4m 이상이 되지 않으면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 책임이 허가 신청자인 나에게 있고, 너비 4m 이상의 현황 도로라도 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아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면 그 사용 승낙을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신청자의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내 대지는 맹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축법 도로가 아닌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됐다고 뭐 토지연계획 확인서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도로관리증이 올라있는 걸 확인했다든지 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뭐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좀 애매하거나 또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진 건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도로가 아닌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자가 내 대지에 접한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45조에 의한 도로관리대장 작성 규정에 맞게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그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 그 근거를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개별 건축물마다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에서는 개별 건축 허가 때마다 만들어진 건축법 도로를 연결해서 건축법 지정도로라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게 도로관리대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또는 도로법 도로는 일반 국민에게 완전 공개돼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특히 개별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건축법 지정도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하단에 추가 기재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토지이용규제법이 2009년 8월 13일에 이런 건축법 도로에 대해서 거기에 기재하라고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의 건축법 도로는 공부로 확인할 수 없고, 건축가를 방문해서 도로관리대장 또는 세움터 도면 및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인이 건축법 도로 전체를, 그러니까 건축법 지정도로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인한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